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공부하기도 좋죠. 어, 가을 되면 날씨가 좋아지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야외 활동 같은 것도 하기도 좋고 한데, 음, 공부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고등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에 긍정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98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간기,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작았던 세포가 분열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커지면 불리하다고 그랬죠. 생존에. 예, 그러면 이제 DNA가 복제가 돼서 염색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제 전기죠. 이때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염색체 변화를 한번 보면, 분열하기 전에는 이제 염색체가, 물론 이제 분열하기 전에는 이런 염색체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DNA가 실처럼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염색사라 그러죠. 분열하지 않을 때, 즉 간기 때는 이런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얘가 이제 분열할 때는 염색체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분열기 때.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염색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크기가 똑같은 게 또 하나 있겠죠. 어?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고, 하나는 어머니가 준 거고. 요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하고 크기가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다고요.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얘들이 이제 분열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DNA를 자기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복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뭉치면 어떻게 돼요? 요것들이 뭉치면 요것이 뭉치면 여기 뭉쳐가지고 이렇게 되고 요것이 또 하나 뭉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염색체 모양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된 게 이제 요거란 말이죠. 요거 이런 것들. 요게 이제 파란 거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파란 거 두 개 복제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 요거 하나를 염색체라 그러고 요거 두 개의 각각의 팔을 염색 분체라 그러고 이거하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요거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 그러죠. 어? 요거는 상동 염색체, 요거 하나만은 염색체, 염색체를 두르고 있는 두 개의 팔을 뭐라고? 염색 분체. 그렇죠? 정리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염색체가 4개가 있던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자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염색체는 역시 4개예요. 물론 양은 많아졌죠. 양은 많아졌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뭐 지금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염색체는 4개입니다. 얘들이 분열할 때 분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응? 요게 이제 반씩 잘라져서 전부 들어가죠. 반씩 잘라져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원래 분열하기 전의 세포와 지금 나중에 분열해서 생긴 두 개의 세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똑같죠.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에서의 염색체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어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간기 때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가 커져서 이거 복제를 하고 분열할 준비를 갖추면 한 번만 분열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연거푸 분열하기 때문에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딸 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4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때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요 그림하고 똑같죠. 요 세포가 이제 생식세포, 즉 정자나 난자 같은 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분열할 때 분열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아까하고 달리 어때요? 요거하고 요거를 상동염색체, 요것도 상동염색체인데 두 개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가 염색체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 두 개가 붙어서 한 덩어리.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붙어서 마치 하나처럼 각각 행동을 해서 나중에 분열할 때 어떻게 돼요? 1분열 때 이게 이렇게 나뉘어지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상동염색체인데 근데 1분열 때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1분열 때는 뭐가 분리된다고요? 상동염색체가 이것이 분리되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가 감수분열 1분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파란 거 큰 거가 위로 들어가고 빨간 거 큰 거가 아래로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요 작은 거 염색체 두 개도 초록색은 위로만 들어갔고 요 보라색은 아래로만 들어갔어요. 왜 위하고 아래하고 달라지죠? 그럼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아까 염색체 수가 4개였었죠? 여기도 4개예요. 그렇죠? 처음 4개, 양만 많아진 거라고 그랬어요. 숫자는 4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분열되고 나니까 염색체 수가 요거 하나만 보면 염색체 수가 몇 개예요? 2개죠. 지금 감수분열 제1분열이 끝나면 염색체가 2개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수분열 제2분열 때는 어때요? 자, 요때 이제 요 염색체가 요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자, 요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팔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염색 분체. 그러니까 2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감수분열 제2분열이다. 감수분열 제2분열 때는 어때요? 염색체의 수가 끝나고 나면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지금 얘에 비해서 양은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숫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분열 때는 염색체의 수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체세포 분열은 몇 번 분열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밖에 분열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식세포는 연속해서 2회 분열한다. 여기서 연속이라는 말은 잠수분열 제1분열과 2분열 사이에 뭐가 없다? 간기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다음에 딸세포의 수가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2개고 생식세포 분열은 몇 개? 4개죠. 자, 다음은 딸세포 염색체 수 변화. 체세포 분열에서는 변화가 없었죠. 4개 아까 얘에서 4개가 분열이 끝나도 전부 4개. 원래 모세포와 딸세포가 완전히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은 뭐였어요? 감수분열 제1분열 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죠. 다음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은 언제 하느냐? 생장 할 때 또는 상처 같은 게 났을 때 재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은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즉 정자와 뭘 만들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이 바로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다. 자, 여기서 이제 체세포 분열 전기 때하고 감수분열 제1분열 전기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체세포 분열 전기 때는 지금 염색체가 똑같이 4개가 들어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체세포 분열 전기 때는 얘하고 상동염색체고 얘하고 상동염색체인데 두 개가 붙지 않지요. 두 개가 붙질 않아요. 독립적으로 각각의 염색체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데 감수분열 제1분열 전기 때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상동염색체가 붙어가지고 이가염색체가 돼서 얘는 한 덩어리가 돼요. 얘는 함께 움직이는 거죠. 독립적이지 못하고 얘는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감수분열 1분열과 2분열을 계속해서 그려놓은 건데 여기가 지금 간기 때의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분열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가 1분열이냐면 여기까지가 1분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2분열이에요. 얘가 1분열, 얘가 2분열.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염색체 모양이, 자, 여기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죠. 처음에 전기 때. 자, 이가 염색체가 어떻게 돼?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함께 움직여서 후기 때 양극으로 갈라지면,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런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염색체가 얘는 4개고, 얘도 4개. 그렇죠? 얘는 2개. 물론 여기도 4개죠. 이해되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분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 얘들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얘하고 상동 염색체인데 얘 따로 들어갔잖아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 각각의 염색체들이 마치 체세포 분열처럼 적도면 세포 중앙에 가운데에 나란히 배열하죠. 그리고 양극으로 끌려가는 건 얘하고 원래 한 덩어리였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얘가 이거 하나가 2개를 만들고 요 밑에 거 하나가 아니죠. 참 요거 하나가 이렇게 2개를 만들고 요거 하나가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결국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염색체의 수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럼 여기도 2개, 여기도 염색체가 하나, 둘, 그죠? 여기도 하나, 둘.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변화가 없다. 자, 그럼 질문. 감수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은 감수분열 제1분열이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과정은 감수분열 제2분열이에요. 자,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과정 뭐죠? 제1분열. 다 이해했죠? 자, 자손의 염색체 수가 부모와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는데 답이 뭐예요? 자손을 만들려면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그 생식세포 만들 때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오늘 내용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말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한 번 더 보는 그런 열의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